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자, 2018년 10월 13일 토요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요즘 이제 친구들을 이제 가끔 만나면 술자리나 식사 자리에서 늘 떠나지 않는 얘기가 요즘 경제가 어렵다. 그래서 뭐를 해도 잘 안 된다. 이게 뭐 그런 얘기가 가장 화제거리예요. 이슈예요. 친구 하나는 선글라스 프랜차이즈 사업을 합니다. 그리고 한 친구는 의료업에, 그러니까 멀티샵이라고 그러죠. 의료업에 종사를 하고, 또 한 친구는 건축 일을 하고, 또 한 친구는 인테리어를 합니다. 저는 이제 경마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이 만나면 뭐를 해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각자의 의견을 얘기를 해요. 이럴 때는 그냥 가만히 자기 일만 하고 있는 게 좋다. 근데 자기 일을 하는데도 학대를 하거나 변화를 주면 안 되고 흐름에 그냥 수긍하면서 잘 버티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제 대다수예요. 근데 이제 저는 사업이라면 사업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일이잖아요. 그 친구들도 개인적인 일이라면 개인적인 일인데,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왜 그러냐면, 경마 쪽도 사실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전문가 쪽에서도 상당히 불황이에요. 요즘 힘들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사실 전문가 생활을 하면 얼마나 제가 오래 하겠어요. 그런데, 그렇더라도 지금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불황일수록 뭔가 변화를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제목으로 인해서 요즘 이제 유튜브라는 게 아주 거의 대박 수준이 아니에요. 유튜브를 안 하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 자기 일을 하면서도 부업으로 하는 친구가 있고 그 부업이 활성화가 돼가지고 자기 본업이 된 사람들도 있잖아. 유튜버라고 그러잖아요. 유튜버 같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그런데 대세 중에 대세예요, 유튜브가. 그런데 저도 사실 지금 경마판도 좀 미디어 시대로 좀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건핏이나 코리아 레이스 같은 것이 너무 식상한 일을 많이 하잖아요. 전혀 일을 안 하잖아요. 변화에 움직이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새로운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중에 으뜸이 미디어 쪽의 발전 가능성에 저는 경마 쪽에서도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지 않으면은 젊은 층의 경마 팬들을 끌어들이기도 힘들고, 또 젊은 층의 경마 팬들을 끌어들인다 그러면 마치 노루꾼을 양성하는 그런 얘기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꼭 그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경마 쪽으로 한다고 해서 모두 노름을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게 또 자기의 취미일 수도 있고, 또 자기가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길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고, 또 경마 산업이란 자체가 승마 쪽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에도 사실상 젊은 인재들이 좀 들어와가지고 뭔가 변화를 시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래서 예산 쪽도 저는 뭔가 미디어 시대가 열려야 되는 거 아닌가. 기존에 건핏이나 코리아 레이스 같은 것이 너무 오래 이 마판을 지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예상지라는 것도 틀이 너무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틀을 대변화를 일으키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만에 하나 경마 전문가를 하기 이전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미디어 산업이라든지 예상지의 변혁이라든지 이런 쪽에 저는 한번 초점을 맞춰서 한번 제가 이 경마판을 떠나기 전에 한번 일을 해보고 싶은 생각은 있어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게 나타나야 되고 나타나야 될 시점이 지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각자의 사업이 어떤 사업을 하시던 간에 각자가 슬기롭게 개척해 나가는 방법이 모두가 다를 수는 있지만, 그래도 변화를 무서워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주 자그마한 변화라도, 큰 틀을 깨지 않는 선에서의 자그마한 변화라도 그래야만 내가 어떤 시너지도 얻고 그러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어쩐지 뭐 모르겠지만, 뭐 행설수설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제 나름대로는 생각을 하고 얘기를 드린 거니까요.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뭐 각자의 생각이 있으실 테니까 각자의 생각을 한번 발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토요 경과는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안정감 배당이 골고루 양상될 수 있는 흐름이고, 지난주보다는 출주수가 조금 줄어든 기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성 자체도 안정은 안정, 배당은 배당, 이렇게 확실하게 구분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한경주 신중하게, 평소에는 제가 승부처를 싹 정해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주는 좀 변화를 주기 위해서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과 분석을 해가면서 이걸 승부처로 할 것인지 아닌지를 고민을 하면서 제가 승부처로 선정을 해보려고 해요. 물론 기본적인 공부는 돼 있지만, 기본적인 공부가 돼 있는 거 여기 제가 볼펜으로나 이렇게 다 이렇게 색연필 같은 거로 이 연필로 싹 체크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기본적인 공부는 시작을 하고 초벌 공부를 해놓고 승부처를 선정을 하는데, 그 승부처 선정이 조금 애매할 때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분석을 해가면서 승부처를 선정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아자아자 화이팅을 외치며 토요제 1경주부터 힘차게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력 미숙의 신마와 현금 성장망하는 접전 양상의 구도인 토요제 1경주입니다. 은근히 선행마가 많습니다. 선행 경합은 아주 필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2번 원더풀 덱시도 빠르고, 또 4번 드림머니도 빠르고, 그 다음에 또 5번 롤즈 2000도 빠르고, 그 다음에 또 1번 금화킹도도 빠릅니다. 모두 빠른 마필드 일색인데, 이 중에서 어떤 말이 기본적인 순발력도 있으면서 종반 탄력까지도 끌어낼 수가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신중하게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1번 금화킹돔입니다. 훈련량이 조금 줄어들었네요. 6주 만에 출전을 하는데 훈련량이 좀 줄어들었고, 전반적으로 훈련량이 줄어드는 것이 계속적으로 뭐랄까 빡세게 훈련하기보다는 슬기롭게 좀 이렇게 알차게 훈련을 했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난 이전째 경주마가 가장 많이 성장하는 시점에서 조정 하강된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이라, 자, 이번에는 다시 한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고, 데뷔전에서는 추임력을 선보였다면 지난번 경주 때는 선행력의 향상을 보여줬던 마필이기 때문에 패턴적으로도 또 경주마의 성장 추이적인 면으로 보더라도 가능성 측면에서는 1번 금화킹덤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기 때문에 무조건 배팅권에 난척을 시켜야 되는 입상 가르거요적으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다음은 이제 12번 원더풀 딕시라는 마필입니다. 자, 이 마필은 이제 지난번 경주 때 취소가 되었던 마필인데, 이번에 또다시 출전을 하고 있는 마필인데, 거리가 1300이에요. 거리가 1300이라는 점에서 과연 메리트가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지난번 데뷔전 때는 우수한 선행력을 보여주고도 사실상 종반 탄력의 부족을 보이면서 선입에 대한 2%의 부족한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이에요. 자, 그래서 이번 경시 과연 종반 탄력을 어느 정도 끌어내줄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이제 관건인 마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마필 자체의 능력은 출중하기 때문에 실버 원더풀 딕시도 무시할 수 있는 전력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마필. 자, 그런데 문제는 이번 경주가 거리가 1300이라는 점입니다. 거리가 1300인데 이 신마들에게는 사실상 좀 부담이 되는 거리예요. 그랬을 때 이 1300을 신마들이 극복을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인데, 2번 거몽이란 마필이 있어요. 요 마필은 기본적인 순발력도 있지만 종반 탄력까지도 겸비를 하고 있고, 강타가 보는 견제에서는 사실상 이 마필은 선행형 마필이긴 하지만 전형적인 선행마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선입도 어느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2번 거몽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번 경시에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판단해 보고 싶은 마필. 자, 그래서 2번 거몽까지는 배팅권에 꼭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마필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 마필들에 대해서는 신마들이니까 어떻게 뛸지는 모르지만 일단 3주 정도로 압축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만 타진해보는 경주.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2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제 2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나름 충막감의 마필의 후착 접전 양상의 구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예요. 일단 기본적인 능력 자체로 봤을 때 7번 한센바로우즈가 선행을 갈 수는 있는데 끝까지 버티기는 사실상 조금 힘들어 보이고,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또 1번 샤나오도 선입이 가능하고, 그러면 기본적인 능력 자체로 봤을 때는 눈에 확 띄는 마필이 한두가 있죠. 바로 3번 IBS 퀸이라는 마필입니다. 3번 IBS 퀸은 사실상 그 청해마예요. 청해마인데, 청해마들은 사실상 기본적으로 봤을 때 그 마필에 그 기승하기도 쉽지 않고, 또 마필 자체가 조금 뭐라 그럴까, 그 성격이 칼칼해가지고 기복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의외로 3번 IBS 퀸이란 마필은 데뷔 후 2번의 경주에서 선전을 하면서 이번 경주가 이제 승급전을 많이 하고 있는 마필인데, 마필 자체가 굉장히 마체는 그다지 크지는 않지만 굉장히 잘 뛸 수 있는 여건을 갖고 있는 마필이에요. 왜 그러냐면 요 마필은 이 데뷔전에서는 주변 환경에 의해서 베스트의 기량을 보여주지 못했지만 지난 2전째에서는 확실하게 선취인형 모두 보강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파워감 측면에서는 확실하게 보강된 모습이고, 기본 선입력을 갖고 있어요. 기본 우수한 선행력도 갖고 있으면서도 선입전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3번 IBS 퀸은 이번 편성에서는 강력한 대가리를 읽어줘도 무방하지 않느냐, 이렇게까지 판단해 볼 수 있는 마필. 자, 그렇다면 이제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이제 어떤 말에게 관심을 가질 수가 있느냐, 이 부분이 이제 관건인데, 일단 기본적인 능력 자체로 봤을 때는 외곽이지만 9번 글로리번이란 마필입니다. 이 마필 자체가 꾸준한 경제력 향상을 보여주고 있고 계속적으로 걸음의 신장세를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이 마필도 이제 승급전을 치는 마필이에요. 지난번 경주 때 5착을 차지했지만 실질적인 능력은 걸음의 신장세를 뚜렷하게 보여줬던 마필이다. 자, 그래서 이번에도 가능성 측면에서 충분히 열어둬야 되는 일상 가능권 전력으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마필. 자, 그래서 9번 글로리본보다 팔릴 수 있는 마필들도 있죠. 이번 경주에서 이제 5번 스피드 왕룡이란 마필도 굉장히 많이 팔릴 가능성이 있는데, 이 마필도 뭐 당연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전력으로 판단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마필도 무시할 수 있는 전력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고, 그 외 마필들 중에서도 뭐 입상이 가능한 전력이 있으니까 이번 경기는 어찌됐든 5번 스피드 왕룡, 9번 글로리번, 3번은 강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토요제 3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역시도 고만고만한 마필들 간의 한판 승부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은 어느 정도 입상마의 우열은 드러나는 편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 자, 공백기를 갖고 출전을 하는 4번 더 프리마가 과연 이번 경주에서 어떤 능력을 보여줄지. 이 재검 때 모습은 그냥 무난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데뷔 당시의 모습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실전에서 과연 어떤 능력을 보여줄지 여부가 관건이지만, 그래도 배팅권에는 안착을 쉽게 해야 되는 마필이면은 분명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마필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어떤 마필이 이번 경시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지가 관건인데, 요 마필이 과연 어느 정도 팔릴지가 관건인데, 고만고만한 마필들이 있어요. 고만고만한 마필들이 있는데, 강타가 이번 경주에서 꼭 핵심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려보고 싶은 마필은 5번 스피드 여왕이라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도 사실상 이제 지난번 경주 때 폐출혈로 인해서 지금 현재 8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는 마필이에요. 자, 그런데 재검 때 모습을 보니까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자, 그래서 이번 경주에서는 이 재검 때 모습만 놓고 봤을 때는 충분히 선행력의 향상과 더불어 전반적인 능력 자체의 신장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라는 측면으로 놓고 봤을 때는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지 않느냐. 자, 그렇기 때문에 5번 스피드 여왕도 피리 배팅권에 난처가 시켜볼 수 있는 입상 가능권 전력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 과연 어떤 능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되지만, 또 등짝이 또 문선영이잖아요. 그렇지만 배팅권은 그래도 안착을 시켜야 되는 마필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그래도 강타는 뭐 어찌됐든 간에 5번 스피드 여왕과 4번 더프리마 같은 마필들은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보고 싶은 마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요 마필들 위주로 해서 공략을 해볼 수 있는 경주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기본적인 능력 우승 마필들이 은근히 버티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마필이 경주예요.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승부처로 해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드니까, 토요일 3경주는 첫 번째 승부처로 해서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버 스피드 여왕의 가능성 열어두고 한번 중배당 단통을 때려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3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지 여부가 관건인데, 아주 그냥 빡빡합니다. 빡빡한 가운데 10번 왕의 기한 정도가 선행을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안쪽 게이트에 있는 6번 트멍 정도도 선행을 갈 수가 있는데, 이들 마필들이 사실상 압도할 수 있는 능력만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두권이 약한 그런 편성이라는 점이 이번 경주의 1차적인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느린 경주라는 점이 이번 경주. 그렇다면 종반 탄력이 우수한 마필들이 상대적으로 가장 우위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편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결과가 과연 어떻게 나올지 그 부분이 이제 관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은근히 까다로운 경주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이번 경주 역시도 이 제주경마 첫 번째 승부처로 해서 한번 강력하게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추천만주는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요. 기본적으로 어떤 말에 대해서 강하게 볼 것이냐 이 부분이 이제 관건인데, 강타는 기본 능력으로 봤을 때 가장 이번 경주에서 초점을 맞춰볼 수 있는 마필은 5번 만점왕이라는 마필입니다. 지난번 경주 때도 굉장히 좋게 얘기를 해드렸던 마필이었는데, 이번에도 그 여세를 몰고 갈 가능성이 있어요. 현재 추임력 측면에서 가장 우위를 보여주고 있고, 이번에는 부족했던 선행력의 양상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입상권 진입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는 마필이라, 피리 배팅권에는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입상 가능권 전력이면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마필. 자, 그래서 5번 만점왕은 피리 배팅권에는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마필로 말씀을 드려보고 싶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딱 3마리만 한번 가져가 볼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조합상의 이점을 갖고 있는 딱 3마리만 갖고 가서 제대로 된 승부수를 한번 던져보고 싶은 경주다. 자, 그래서 딱 3마리의 3두의 반란이라는 제목으로 강력하게 붙어보고 싶은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제대로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쭉하니 제가 보고 있는 거예요. 쭉하니 보고 있는데, 어느 정도는 입상마의 우열도 드러나는 경주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경주라서, 저는 이번 경주를 한번 자신있게 한번 붙어볼 생각입니다. 자신있게 한번 붙어볼 생각이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면 승부를 해볼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능력상의 우위를 보여줄 수 있는 마필들 위주로 해서 강력하게 한번 붙어보겠다. 자, 다음으로 읽어줄 수 있는 마필들은 누구냐? 요게 이제 관건인데, 3두면 될 것 같습니다. 3두면 될 것 같으니까, 요번 경기는 딱 3두로 해서 제주 첫 번째 승부처로 해서 제대로 된 중배당 단통과 일조의 배당만을 가져가는 양상. 그래서 제주교차 3경주를 첫 번째 승부처로 해서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일 4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도 엇비슷한 전력을 보유한 마필들 간의 한판 승부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능력 측면으로 봤을 때
상당히 이변의 가능성도 노크를 해볼 수 있는 경주가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고, 그런데 또 의외로 이런 경주가 쉽게 풀릴 수도 있으니까 한번 쭉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개상의 이점을 갖고 있는 마필은 바로 11번 원인 어빌리언이란 마필과 2번 드림 어천이란 마필도 입상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10번 맨하탄 뮤직이란 마필도 선두권을 모색할 수 있는 마필이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기본적인 능력 자체로 봤을 때 고만고만한 마필들 간의 일전으로도 볼 수가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은근히 전개상으로도 확실하게 입상마의 우열이 드러난다고 보기도 쉽지 않은 그런 편성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예요. 자, 그리고 종반 뚝심 측면에서는 사실상 우위를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이 이두가 눈에 딱 띄는데, 그 이두가 과연 선전을 하면서 배당을 안고 들어올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보고 싶은 그런 편성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찬찬하게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경주다. 자, 1번 마필 자체가 이제 고만고만한 마필들인데, 일단 추천 마필로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마필은 고만고만한 마필들 중에서 가장 눈에 띌 수 있는 마필은 4번 나스카이별이라는 마필입니다. 자, 일단 이 마필 자체가 1억 3천대의 고가의 마필이고,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사실상 베스트의 기량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단점을 갖고 있기는 합니다만, 능력은 굉장히 출중하다고 생각을 하는 마필이에요. 좀 더 끌어낼 수 있는 여지도 갖고 있고, 순발력이 좀 부족한 단점을 갖고 있지만, 이번 경주에서는 순발력의 향상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는 마필이라 4번 나스카이별은 이번 편성에선 피릭 배팅권에 난처를 시켜볼 수 있는 입상 가능권 전력이면 분명하다, 이렇게 판단해볼 수 있는 마필. 자, 그렇다면 이제 그 외의 마필들 중에서는 어떤 마필이 강하게 도전해 볼 수가 있는지 여부가 관건인데, 은근히 까다로운 경주예요. 그래서 이번 경주 역시도 강타의 그 하이라이트 승부처에서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번 나스카이별은 피리 배팅권에 안착을 시키고, 선두권보다는 종반 뚝심형 마필들도 선전에 가능하고, 또 걸음의 변화를 보여준 마필들도 또 어느 정도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이변의 가능성은 그만큼 높다고 볼 수가 있는 경주라, 자, 신중하고 의외로 배당이 와장창 터질 가능성도 상당히 내포를 하고 있는 그런 편성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조심스러운 조건이 필요한 그런 편성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자, 요번 4경주는 하이라이트 승부처럼 해가지고 5전장에 3개를 붙여가지고 한번 환상적인 적중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4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교차 4경주. 자, 오늘은 이제 제주경마가 5전장에 쪼르르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뜨문뜨문 펼쳐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색다른 기분이 들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과연 이변 연출이 가능할지 아니면 평이한 흐름으로 끝날지 그 부분만 고민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배팅권에는 다들 고만고만한 마필들 간의 일전인데 어느 마필이 낫다 못하다 말씀을 드리기가 쉽지 않게 은근히 혼전 양상으로 풀어질 가능성도 상당히 내포를 하고 있는 그런 편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인 능력 자체로 봤을 땐 5번 선양제일이란 마필입니다. 일단 이소연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취임마에서 과연 이소연이가 입상에 성공을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좀 불안한 요소는 분명히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마필 자체의 능력은 굉장히 출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안 되는 마필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 경주에서는 이변 연출이 가능한 전력으로 판단을 해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5번 성향제일은 피리 배팅권에 난착을 시켜야 되는 입상 가능권 전력이면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마필.
자, 여기 2번 신의 장군이란 마필도 있는데, 패턴 자체가 전형적인 기본관 패턴을 갖고 있고, 그렇지만 현재 갖고 있는 능력 자체는 굉장히 출중한 마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순수 능력만 놓고 보면 2번 신의 장군은 대가리라고도 볼 수가 있는 마필인데, 문제는 250다마짜리의 레이팅이 높아가지고 지금 60kg를 달고 있다는 점에서 뭔가 2%는 조금 불안한 요소는 안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마필. 그렇지만 배팅권에서 제외할 수 있는 마필, 안 된다고 볼 수 있는 마필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안고는 가야 되는 마필이 바로 2번 신의 장군이면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리드만 추천을 드리고요. 다음은 이제 토요제 5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5경주입니다. 오늘은 제가 조금 이렇게 바꿔서 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헤매는 듯한 모습도 보일 수가 있겠는데 조금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패턴을 바꿨으니까. 자, 1번 가온킨입니다. 지난번 경주 때 사실상 환상적인 능력을 보여줬죠. 데뷔전 때 우수한 선행력과 더불어 종발 탄력 겸비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강타가 보는 경주에서는 이 마필은 선행만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선입적인 능력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마필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마필. 이번엔 선행도 사실상 8번 더더비도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선행도 장담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1번은 선입도 가능한 마필이라 강력한 축으로 놓고 공략을 해볼 수 있는 마필이다. 그래서 1번 가오키는 배팅권의 강축으로 인정을 하셔도 무방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상대마로서 읽어줄 수 있는 마필이 누구냐가 관건인데, 다들 고만고만합니다. 어느 마필이 낫다 못하다 말씀을 드리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다들 고만고만한 능력을 갖고 있는데, 신마 중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3번 글로벌 캡틴이라는 마필이 있는데, 이 마필이 순발력은 조금 부족했지만 종발 탄력이 괜찮은 마필,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자, 하지만 이번 경기를 대비해서는 발주 연습까지도 하고 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가능성은 열어둬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자, 이번 경기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마필. 그래서 피리 배팅권에는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입상 가능권 전력이면 분명하기 때문에, 자, 어찌됐든 3번 글로벌 캡틴까지는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은 제주교차 5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라마 경주예요. 이번 경주도 기본적으로 엇비슷한 전력을 부여한 마필들 간의 대접전 양상의 제주 도지사배 오픈 대상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제주 중맹인 승부처에서 강력하게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의외로 이런 경주가 배당이 좀 터질 것 같이 보이기는 합니다만, 의외로 또 싱겁게 끝날 가능성도 어느 정도 내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만영 경주이기 때문인데요. 2번 미인세상입니다. 56kg의 만영 경주로 펼쳐지고 있어서 65kg까지 달고 있었던 마필인데, 지난번에도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마필 자체의 능력을 베스트로 발휘하지 않는 가운데서 1구원의 우승이기 때문에 이번에 한 번 더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는 마필이에요. 자, 그래서 2번 미인세상은 이번 준비인 승부처에서 무조건적으로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야 되는 입상 가능권 전력이면 분명하기 때문에 배팅권에 당연히 안착을 시킬 수 있는 마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어떤 말을 또 가져갈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다들 고만고만합니다. 고만고만하기 때문에 누가 낫다 못하다 말씀을 드리기가 쉽지 않아요. 자,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배당권 전력도 배팅권에 분명히 포진을 하고 있고, 또 생각보다 안 되는 마필임에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팔릴 가능성이 있는 마필들도 포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변의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판단하면서 제대로 된 준비량 단통과 그 이상까지도 기대하는 제주 5경주, 제주 도지사배 대상 경주 한번 멋지게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해제 6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해제 6경주. 자, 이번 경주도 기본적으로 봤을 때 성장 단계에 있는 4파전 양상의 구도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경주예요. 일단 기본적인 능력 자체에서 미세하지만 가장 우위를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은 2번 웰빙 조이라는 마필입니다. 한 번은 잘 뛰고 한 번은 조정을 거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패턴 자체가 전형적인 기본과 패턴을 갖고 있어가지고 과연 이번에도 입상에 성공을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이제 관건입니다. 자, 그런데다가 공백을 갖고 있어요. 13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는 공백을 갖고 있는데 과연 직전 경주에 이어서 이번에도 선전을 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증이 필요한 마필이긴 합니다만 배팅권에 뭐 그래도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마필이면 분명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시 더 강하게 추천을 드릴 수 있는 마필이 바로 3번 과천장사라는 마필인데 2번 웰빙조이가 당연히 입상이 가능한 전력이긴 합니다만 강타가 보는 견제에서 충만은 오히려 3번 과천장사를 가져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번의 경주에서 점진적인 경주력 향상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로 이번 경주가 사실상 이제 승급전을 맞이하고 있는 마필이긴 합니다만 근간의 행보가 워낙에 좋기 때문에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까지 판단을 해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배팅권에는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입상 가능한 전력이면 분명하다. 자, 그래서 3번 과천장사는 이번 경주에서 가장 기대치를 높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마필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6경주입니다. 오늘 강타의 제주경마 최대 UCC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빠라밤. 자, 제주 6경주 오늘 강타의 제주경마 최대 UCC 메인 승부처입니다. 자, 기본적인 능력 자체로 봤을 때 어떤 마필들이 과연 가장 기대치를 높게 받을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이제 관건인데 팔릴 수 있는 마필들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는데 그 팔리는 마필들이 과연 이번 경주에서 선전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이 이제 아주 중요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의외의 마필들 중에서 선전을 한다면 어떤 말이 선전을 할 것이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야, 변수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변수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야, 은근히 까다로운 경주이기도 합니다. 은근히 까다로운 경주이기도 하고, 인기 꼴찌마가 또 입상을 할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내포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배당의 가능성도 상당히 높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팔리는 마필이라고 해서 강하게 읽어주진 않을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말들을 강하게 읽어주지 않을 거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가 있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제가 이번 경주시에 그다지 강하게 읽어주지 않는 마필들은 뭐 6번 태양절 같은 마필, 이런 마필은 그렇게 세게 보진 않을 거예요. 저는 뭐 그렇게 전혀 이번 경주에서 관심이 없는 마필이에요. 인기 많은 팔릴 공사는 굉장히 높지만 실질적으로는 전혀 관심이 없는 마필이다, 이렇게까지도 말씀을 드려보고 싶네요. 자, 그래서 의외의 마필들 중에서 어떤 말들이 배당을 열고 입상에 성공을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보고 싶은 그런 편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충마 선정에 있어서도 인기권 마필들에게 집중을 하기보다는 비인기마들에도 팔린다면 한번 강하게 읽어주고 싶은 마필들도 은근히 있어요. 그래서 이번 경기는 마필은 12번 최대 공약수라는 마필입니다. 메인 승부처인데 사실 평균 능력으로만 놓고 보면 12번 최대 공약수가 세다고 볼 수는 없어. 세다고 볼 수는 없는데 4세의 마필이고 올라오는 과정의 마필이고 또 기본적으로 봤을 때 마체가 아주 단단해요. 단단하고 근간에 거의 베이스의 기량을 찍고 있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기복을 보여주는 인기마보다는 올라오는 흐름이 좋기 때문에 12번 최대 공약수는 팔리든 안 팔리든 간에
배팅권에 무조건 안착을 시켜야 된다 말아야 된다? 시켜야 된다 쪽으로 저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자, 그래서 피리 배팅권에 인정을 해보고 싶은 마필로 말씀을 드려보고 싶다. 강하게 보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12번 최대 공약수는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겠지만 노림수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면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배팅권에는 그래도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마필이 아닌가. 이렇게까지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의외의 마필들이 변수로 작용을 해서 걸음의 신장세를 보여주면서 배당을 갖고 들어올 가능성도 타진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의외로 상당한 혼전 구도로 팔릴 수도 있다. 그래서 배당이 터질 수 있는 소지도 다분히 담고 있기 때문에 작심 배당까지도 어느 정도는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편성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자, 그래서 의외의 인기마들은 모두 잘라버리고 조금 안 된다고 생각하는 마필들,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마필들 중에서 변수가 작용을 하면서 배당의 가능성까지도 놓고 해보고 싶은, 자, 이번 경기는 그야말로 대승부처로 해서 한번 강력하게 붙어보고 싶은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선행을 누가 갈 수 있느냐,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10번 인류어천이 선행을 갈 거냐, 아니면 4번 용담 여신이 선행을 갈 것이냐, 3번 돈마스터 같은 마필들이 선행을 갈 것이냐, 이런 부분도, 또 9번 장타명성도 또 선행을 갈 수가 있거든요. 은근히 이런 부분이 조금 난해한 경주이긴 한데 올라오는 마필들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 이번 경주의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제주 경마는 이제 요걸로 마무리를 짓고 다음은 토요제 7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도 나름 충무학감의 후착 접전 양상의 구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죠. 자, 그래서 은근히 배당의 가능성도 놓고 해볼 수도 있지만 평이하게 끝날 가능성도 상당히 노무해 보이는 경주라고 보시면 돼요. 3번 독도직입니다. 충만하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난번 경주 때 공백기를 갖고 출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선행력을 바탕으로 선입전개를 한 뒤 정말 탄력이 2%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며 조정을 거치는 가운데서 멋지게 우승을 차지하고, 자, 이번 경주가 승급전을 맞이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사이즈 자체가 굉장히 출중한 마필이에요. 자, 그래서 이번 경주에서는 무조건적으로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전력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는 마필이라 강하게 읽어주고 싶은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후착도 8번 특별스타라는 마필이 있는데 지난번 경주 때 졸전을 펼쳐서 기복을 보이지만 이번 경주에는 다시 한번 득세의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배팅권에 필히 안착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는 마필. 자, 다음으로는 이제 토요제 8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제 8경주. 앞에서 승부처를 서울 경마를 할 게 별로 없었죠. 그래서 이제 그냥 넘어왔는데 이번 8경주도 전령비승의 심화와 현군 성장만의 접전 양상의 구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인데 은근히 까다롭다면 까다로울 수도 있는 그런 편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인 능력상으로 1번 매직 노드입니다. 가장 출중한 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에 한 번은 잘 뛰고 한 번은 조정을 거치는 경주력의 핑퐁을 치고 있어서 뭔가 좀 2%가 부족한 느낌도 약간은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마필이에요. 자, 그래서 이번 경주에서는 1번 매직 노드는 피리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야 되는 입상 가능권 전력이면 분명하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마필이라서 무조건적으로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야 되는 입상 가능권 전력이면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하지만 1번 매직 노드를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긴 했어도 요 마필이 충만이야.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번 경주 역시도 강타의 준메인 승부처에서 자, 한번 강력하게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준메인 승부처가 될까요? 1번 매직 노드가 팔리는 경주예요. 근데 얘보다 센 놈이 2두나 있어. 그 2두가 단통이에요.
그런데 그 마필들이 다소나마 덜덜하게 팔렸으면 하는 희망을 갖고 있는 경주예요. 그래서 그 마필들이 어떻게 팔릴지 여부가 관건이긴 합니다만, 제가 보는 경주에서는 아주 큰 배당은 아니더라도 제대로 된 중배당 단통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도 뭐 충분히 재미는 있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준비해성구청에서 강하게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일 구경주입니다. 예, 엇비슷한 전력을 보유한 마필들 간의 한판 승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예요. 자, 그래서 이번 경주 역시도 어느 정도는 이변의 가능성도 노크를 해볼 수 있는데, 의외로 안정된 선에서 끝날 가능성도 상당히 내포는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경주. 자, 일단 배팅권의 필이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마필은 4번 MJ 로드라는 마필입니다. 언뜻 보면 바닥을 때리는 것 같이 보이지만 능력으로만 놓고 보면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도 가져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4번 MJ 로드는 출전마 중에 그래도 가장 안정적인 전력을 보유하고 있는 마필이라, 예, 당연히 배팅권의 필이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입상 가능권 전력이면 분명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는 마필. 자, 그렇다면 이제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어떤 마필이 또 가능한지가 관건인데, 저는 일단 안쪽 게이트에 있는 2번 나온노키라는 마필이 있어요. 이 나온노키라는 마필도 무시할 수 있는 전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덜덜하게 팔릴 가능성이 있죠. 공백기를 갖고 19주 만에 출전을 하는 마필이기 때문에 조금은 덜덜하게 팔릴 가능성이 있기는 합니다만, 제가 보는 견지에선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라, 이 편성에서는 2번 나온노키 역시도 피리 배팅권에 안착을 시킬 수 있는 일상 가능권 전력이면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주. 자, 다음은 일요제 10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도 한번 쭉하니 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만고만한 마필들 간의 한판 승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예, 기본적으로 끝에 3개 경주, 요 3개 경주는 한번 강력하게 붙어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다들 하나 이상의, 배당의 가능성을 노코를 하고, 가포유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편성이기 때문인데, 일단 10경주입니다. 기본적인 능력 자체로 봤을 때, 가장 안정적인 전력으로 봐줄 수 있는 마필이 누구냐가 일단 관건인데, 강타가 보는 견지에서 가장 안정적인 전력은 아무래도 7번 럭키루키라는 마필입니다. 지난번 경주가 사실상 이제 승급전이었는데 소폭 조정을 거쳤던 마필이에요. 선취인연 모두 동반 하강을 보이면서 소폭 조정을 거쳤는데, 그 이전까지 꾸준하게 경기력 상승을 보여줬던 마필이기 때문에 순수 능력만 놓고 본다면 가장 출중한 능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가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경시에도 당연히 무조건 배팅권에는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입상 가능권 전력이면 분명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7번 럭키루키에 대해서는 무조건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야 되는 입상 가능권 전력이면 분명하다. 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어찌됐든 배팅권에는 뭐 필히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입상 가능권 전력이면 분명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아까 토요제 4경주를 1차 메인 승부처로 가져가고요. 요번 10경주를 하이라이트 승부처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라이트 승부처. 자, 그래가지고, 조금, 이상하게 되긴 했지만, 요번 하이라이트 승부처로 가져가면서 7번 럭키루키를 강력한 대가리로 해서 제대로 된 단통을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통은 거의 메이드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경주이기 때문에 저는 뭐 무조건 단통이 가능한 경주다, 이렇게까지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한 주는 기복은 있는 마필이지만 가능성이란 측면에서 높게 판단을 해볼 수 있는 마필을 강력하게 때리고 들어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는 사실상 딱 3마리만 갖고도 충분히 적중이 가능한 경주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외의 마필들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주. 자, 그래서 은근히 배당의 가능성까지도 노크를 해보는 경주로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은 토요제 10일 경주, 오늘 강타의 토요 경마, 2차 메인 승부처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 자, 2차 메인 승부처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 이번 경주 역시도 기본적으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요게 관건인데, 그래도 껌 좀 씹었던 마필들이 대거 포진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마필이 가장 나은 능력을 보여줄 것인지 고만고만한 마필들 간의 일전이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편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7번 마스크가 일단 눈에 띄죠. 직전 경주, HK 제시 특별 경주에 출전을 해서 주행 불안을 보여주는 가운데 3착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선행을 가서, 단발의 차이로 3착으로 왔는데, 그 3착 자체에서 주행 불안이 원인이었기 때문에 더 뛸 수 있는 여지도 갖고 있었던 말인데, 베스트의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직전 재검 때 모습을 보니까 상당히 출중한 말걸음을 보여줬던 마필이라서 이번 경주에도 한 번 더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지 않느냐. 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배팅권에는 안착을 시켜야 되는 입상 가능권 전략이면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마필. 전개상으로도 어느 정도 선입전개까지도 가능한 마필이기 때문에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면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마필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상대마로는 어떤 말을 가져갈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이번 경기는 선입력이 우수한 마필들, 즉 선행과 선입력이 우수한 마필들이 대거 포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이는 인기마보다는 숨어있는 보병마들의 선전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볼 수가 있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의외의 마필들이 선전을 하면서 배당을 터뜨릴 가능성도 상당히 내포를 하고 있는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인기와의 연연하는 전략보다는 숨어있는 복병마들이 선전 가능성까지도 노크를 해보는 것이 바람직한 배팅 전략이 아니겠느냐, 이렇게까지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이변의 가능성까지도 상당히 내포를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자, 그래서 7번 마스크는 읽어주지만 단통은 다소나마 덜덜하게 팔릴 가능성이 있는 마필을 강하게 읽어주고, 나머지 한두의 마필도 전개상의 이점을 갖고 있는 마필, 전개상의 이점을 갖고 있는 마필들 중에서 배팅권에 필히 안착을 시켜보고 싶다. 이렇게까지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주. 자, 그래서 의외의 마필들의 선정 가능성까지도 노크를 해보고 싶은 편성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배당의 가능성 노크해본다. 자, 끝으로 토요제 12경주, 토요경마 끝장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토요경마 끝장입니다. 요번 경주 역시도 기본적으로 봤을 때 6번 글로벌 뉴스라는 마필이 어느 정도 인기를 모을 수 있는 마필인데, 과연 이번 경주시 자기 능력의 베스트를 보여줄 수 있겠느냐, 요게 이제 관건입니다. 자, 하지만 뭐 능력으로만 놓고 보면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죠. 자, 그래서 6번 글로벌 뉴스부터 일단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 경주 때도 향상된 선행력을 보여주면서 멋지게 선행을 나서서 1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이에요. 자, 이번에도 선취인전 모두 동반 상승의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무시할 수 있는 전력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라 피리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입상 가능권 전력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외의 마필들 중에서는 어떤 말이 또 입상이 가능하냐, 요게 이제 관건인데, 다들 고만고만합니다. 다들 고만고만한데, 의외의 마필이 선전을 할 가능성도 상당히 갖고 있다. 자, 그리고 병합 등으로 인해서 인기마가 무너질 가능성도 은근히 내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인기만 연연하는 전략도 조금은 불안한 요소도 안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경주라서 고민을 좀 해볼 필요는 분명히 있는 경주예요. 분명히 있는 경주라서 의외의 마필들도 분명히 선전의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에서 그 의외의 마필을 한두는 꼭 가져가 볼 생각입니다. 그 마필이 입상을 하든 못하든 간에 거의 총력전이 예측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는 한번 꼭 배팅권에는 그래도 가져가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까지도 생각을 할 수 있는 마필 꼭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경주까지 마무리했는데요. 오늘 좀 여러분들이 조금 혼란하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평소 강타의 방송답지 않게 조금 버벅거리는 것 같이 보이는데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겠는데, 제가 이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해가면서 승부처를 선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뭐니까 한번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전에서 토요 경마 한번 멋진 대승을 기대하면서 현장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충성! 감사합니다.